안녕하세요. 30대 내 집 짓자 홍영기입니다. 이게 나날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구독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관심이 많아지니까 저도 되게 무섭네요. 어찌됐든 정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 전에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집 지으면서 제가 자재를 사온다거나 이런 철골이나 기초 물건들을 구입했던 연락처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연락처를 공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유는 저와는 좋은 결론을 내고 일이 끝났지만 여러분과는 어떤 결론이 날지도 모르고, 물론 좋게 끝나겠지만 안 좋게 끝났을 때 저에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연락처나 저희 거래처를 오픈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 외장재, 캐뮤 세라믹 사이딩은 그냥 캐뮤사에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저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 채널이 여러분께 먹이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지, 제가 먹이를 잡은 거를 갖다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는 모든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께는 반만 좋은 정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만 가져다 쓰시면 되고요. 정확히 다 저처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필터링 하셔가지고 유용한 정보만 가져가서 쓰시면 됩니다.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인기에 반영된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악플도 많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중간에 잠깐 보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저한테 질문이나 궁금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 도면을 제가 좀 봐드리고 어떤 게 취약하고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설계사나 시공사를 만나도 아는 게 없으니까 도면을 보고 할 말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아요. 시공사를 만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잘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계약서나 꼼꼼히 챙기고 이러면은 솔직히 그때부터 이제 답답하거든요.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못되고 있는데 내 눈앞에서 지금 뭐가 잘못되는데도 내가 지금 보고 있지만 이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건축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이거는 판단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사리부별이 된 상태에서 직영건축이라는 거를 시작하셔야 되고, 주택은 꼭 여러분이 똑똑하셔야지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제가 되게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자기가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 채널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분과 제가 똑같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건축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건축을 안 하신 분들은 제 채널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고민을 저도 처음에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신 분들도 보시면 지난 경험들이 저랑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공감대가 이런 채널을 되게 크고 좋게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저는 피해를 봤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데도 못 보시는 분 많으시고, 정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보는 세상에 너무 많은데 제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의 노출이 돼서 어찌됐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위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을 시작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뭘 할 거냐면요. 일단 실내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바닥부터 깔고 가겠습니다. 바닥을 이제 난방을 해야 돼요. 난방을 해야 되는데 건식이냐 습식이냐 바닥재를 뭘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제가 2개로 나눠서 아니면 3개로 나눠서 올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이 너무 길어서 보기 힘들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파트별로 나누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거부터 시작하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버리면 이게 정보가 단절되기 때문에 영상은 2개나 3개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셔서 모든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저희는 보일러를 깔 겁니다. 자, 보일러를 깔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이 없어요. 그냥 보일러 깔면 됩니다. 바닥에다가 엑셀 있죠? 엑셀관.
이렇게 하얀색 관을 깔고 그냥 시멘트 덮으면 보일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이 오게 되죠. 습식이 좋아요? 건식이 좋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질문을 누가 해주셨어요. 저 게시판에.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진행을 할게요. 제가 여기 왼쪽을 자꾸 볼 텐데 여기가 이제 제가 모니터를 떠나가지고 보겠습니다. 저도 말은 하는데 자꾸 헷갈리는 게 있어서 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건식과 습식의 차이가 뭐냐? 말 그대로 물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건식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습식은 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면 물공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습식은 이제 몰타를 타설해야 돼요. 몰타를 타설해야 되기 때문에 물공사가 들어가서 습식이고, 건식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닥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치고 그곳에다가 그냥 엑셀을 꽂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됩니다. 자, 건식 난방은 요즘 굉장히 많죠.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더 완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거에 이제 장단점이 있으니까 제가 그 장점과 단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건식 난방 최대의 장점은 시공 시간이 짧습니다. 뭐 한 30평 기준으로 한 하루면 끝나요. 하루면 끝나기 때문에 이 공사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일정에서 중간에 멈출 필요가 없어요. 오늘 외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안에 보일러를 깔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끝나면 내일부터 당장 또 내장 공사 다른 파트가 또 진행을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방통 치는 거는 물 공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멘트가 굳을 때까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만약 오늘 공사가 끝나면 한 2, 3일은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동안 뭐 바깥에 공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내장 공사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난방의 장점은 시공 기간이 아주 짧다. 금방 끝납니다. 설치가. 웬만한 주택은 하루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닥에 가이드, 이런 스티로폼 판에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수도 배관처럼 물 배관, 온수 배관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바닥에다가 본드로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착 붙이고 다 바닥에 놓은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온수 라인이 지나간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방열판이라는 걸 또 붙입니다. 이게 또 본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별로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걸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공비가 습식보다 조금 비싸요. 평당 한 10만 원,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13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빨리 끝난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효율이 되게 좋아요. 뭐 똑같은 에너지를 발생했을 때 더 빨리 달궈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열판 바로 밑에 온수 라인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금방 따뜻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장점은 시공 기간이 아주 짧고 열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본드를 조금 많이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바닥이 스티로폼이라서 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놨을 때 바닥에 이제 콘크리트보다는 약하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 영상 보면은 뭐 자동차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스티로폼인데 어떻게 해요? 좀 꺼져요. 네,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생각하셔서 시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요 건식 난방은 컨테이너나 오늘 막 집에 온수가 안 나오고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재시공해야 돼요. 이럴 때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시공하려면 바닥을 또 다 까내고 다 철거한 다음에 그 위에다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닥에다가 바로 깔고 그 위에 그냥 덧방으로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럴 때 사용하시면 건식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식당이나 뭐 이런 데 많이 설치되어 있죠. 이게 이제 건식 난방이고, 습식 난방은 이제 말 그대로 몰타를 치는 거. 자, 이게 뭐 가장 흔한 난방이죠. 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신축에는 대부분 이런 난방을 지금까지 쓰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이 난방의 패러다임이 바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구들장도 습식 난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토를 개서 넣기 때문에 황토가 이제 물로 황토 대신 몰타를 넣는 것 뿐이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습식 난방의 장점은 바닥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뭘 올려놔도 쉽게 뭐 무너지거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걸을 때도 딱딱한 바닥이기 때문에 이 보행감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비용이 습식보다는 조금 저렴하고요. 이런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식은 단점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단점은 이 수평이 그렇게 잘 맞지 않아요. 자, 건식 난방은 바닥면이 고르다면 그 위에 이제 스티로폼 같은 그 가이드가 들어가는데 수평이 쫙 잘 맞거든요. 근데 이제 습식 난방은 몰타를 부은 다음에 사람이 그 몰타를 이렇게 미장을 하는 겁니다. 미장을 해요. 뭐 기술자분들 오셔가지고 미장해 주시는데 뭐 오차 없다고 하시는데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오차 범위 2cm 이상 나고요. 많으면 한 5cm 나는 데도 있습니다. 바닥에다 물 부으면 굴러갈 만큼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장판이나 뭐 강마루, 강화마루 시공할 때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생각하시면은 습식 난방과 건식 난방 어떤 게 더 좋은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더 장점이고 뭐가 더 단점이고 이걸 판단하시면 좋겠고, 저는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은 그냥 습식 했기 때문에 건식이 좋은지 습식이 좋은지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습식과 건식의 차이는 물을 쓰느냐 마느냐의 차이고요. 건식 난방은 공사 기간이 아주 짧고 습식 난방은 그거에 비해 좀 길고, 그리고 건식 난방은 바닥이 아주 평평하고 습식 난방은 바닥이 좀 오차가 레벨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자에 따라서 하고요. 건식 난방이 습식 난방에 비해 조금 더 시공 단가가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식 난방은 본드 시공이니까 본드가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께서는 좀 거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습식과 건식의 차이는 아셨죠?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